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싱킹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 분야, 그 중에서도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의 일환으로 우리 미취업 대졸 청년들을 위한 디자인 싱킹 수업을 함께 하게 될 저는 대진대학교 김자원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목차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크게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디자인 싱킹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디자인 싱킹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알아보니 큰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 디자인 싱킹 개요라고 하는 내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 산업 환경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익히 들어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되었다, 진보되었다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우리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량 생산의 혁명이 2차 생산혁명, 2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다다라서 우리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을 가지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미뤄봤을 때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업무하고 있는 이 환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필두로 기계화되어 있는 환경으로 다 변화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작업을 했다면 이제 기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산업의 혁명이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기신호,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 또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식정보의 혁명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또 제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2차 정보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21세기 초반 이후로부터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을 앞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할 건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능기술이 무엇인지 또 정보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oT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빅데이터 기술, 모바일 기술 같은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기술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의 함의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지능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따로, 지능기술 따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능정보기술, 이 지능기술과 정보기술이 서로 융합된 형태로 고도화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환경을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볼 장표들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건 초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초연결은 말 그대로 연결이 무수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 초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표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우리가 사물과 공간, 또 인터넷의 상호 의존성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연결성이 무한정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초연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기존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기존의 제품들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스피커 같은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스피커는 제가 연결되어 있는 매체를 통해서 그냥 소리를 출력해주는 형태의 기기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AI 스피커 같은 형태니 스피커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의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고 요즘 날씨 정보를 알 수도 있고 하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존에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사물까지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니 연결을 서로 상호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초연결이다라고 쉽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모바일 기기라든지 태블릿 기기라든지 원래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들끼리만 연결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제품에 인터넷 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의 연결성이 무한정으로 확장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더라라고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연결이 가능하게 된 대표적인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물 인터넷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될 내용 5세대라고 이야기하는 5G라고 하는 5세대 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살펴보겠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물 인터넷 기술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물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2005년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립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oT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환경을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유무선 환경에서 다루고 있었던 서로의 통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책상이나 스피커나 의자나 하는 곳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물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만물 인터넷으로 발전할 전망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하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살펴보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과 세계 인구수를 비교한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수는 좀 진한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 인구의 수는 밝은 하늘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래프를 잘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는 거의 비등비등했지만 2010년, 15년, 20년,
오늘날에 다다라서는 훨씬 사람의 수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람 개인보다는 더 많은 형태의 모든 것, things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연결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 환경, 상황을 우리 5G라고 하는 기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5G라고 하는 기술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실 때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4세대 통신이나 이전 통신 기법보다도 훨씬 더 빠른,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기술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G의 특징을 우리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5G냐, 5G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총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초고속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4G 4세대 통신에 비해서 최대 20배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없는 형태의 대용량 또 고속의 데이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바일로 우리 8K라고 하는 컨텐츠 송수신이 가능한 환경을 우리 5G에서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초연결이라고 하는 특징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IoT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최대 500배 더 많은 기기와 고밀집이라고 얘기하면 정해진 그 형태의 그 공간에 더 많은 양의 기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밀집되어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특징은 초연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연결이라고 하는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사물 인터넷 기술과 5G 5세대 통신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연결된 상태, IoT 기기들이 서로 무수히 많이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연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센서를 주고받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영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물건들의 인터넷이 깔려 있는 것이 우리 IoT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환경에서 내 기기가 발생하는 수집하는 데이터 값들이 서로 연결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주고받는 통신을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고받는 것은 다양한 내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화되어 있는 온도 데이터나 아니면 습도 데이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고 IoT 기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고 이 수집된 데이터는 우리 인터넷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예측을 하거나 탐지를 하거나 지능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G의 특징 말씀드렸을 때 초고속 초연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고받을 데이터의 유형과 양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서로 주고받을 때 매끄럽게 지연 없이 안전하게 통신해 줄 수 있는 그 환경이 5G 기술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특징 마지막 초저지연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낮은 지연성과 고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집한 데이터 빨리빨리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 끊김이 없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특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
그럼 우리가 초연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이라고 하는 형태의 특징이 존재하더라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을 때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보기술은 뭐 IoT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능기술은 우리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 AI라고 하는 단어도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의 지능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능을 흉내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초지능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지능인 크게 슈퍼 인텔리전스와 하이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해 볼 수, 구분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슈퍼 인텔리전스부터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을 통과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구현해낸 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빠르게 생각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퍼 인텔리전스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해서 더 스마트한, 더 똑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 환경을 우리가 하이퍼 인텔리전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해서 사물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사물의 지능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이퍼 인텔리전스에서 슈퍼 인텔리전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슈퍼 인텔리전스로 진화한 형태를 경험해 보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챗GPT라고 얘기하는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 하이퍼 인텔리전스 시대에 거의 대부분이 하이퍼 인텔리전스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한테 전적으로 뭔가 맡기긴 어렵고 인공지능을 그냥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추가적인 옵션으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는 더 똑똑해진 형태의 슈퍼 인텔리전스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 형태의 기술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지능화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 기반이 되는 분석할 대상인 데이터가 굉장히 큰 요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있는 글자 보시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은 무엇이다? 초지능의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지능의 원료고 인공지능은 초지능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기술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그 데이터의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기 위해서 초지능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초연결 상황에서 초연결 환경에서 데이터들이 각각 생성될 거고 수집될 거고 우리가 그걸 송수신할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텔리전스,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내고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 기반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성된, 수집된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거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 관리할 거고 그러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분석해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흐름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예측하고 탐지하고 인공지능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기반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데이터가 기반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집된 많은 양의 데이터 값들을 우리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 분석을 진행했을 때 우리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현황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유통, 의료 분야의 서비스나 응용 산업 분야가 활발하게 많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단순히 IT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의료 분야에서도 금융 산업에서도 다양한 산업 형태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원하기 때문에 그 수요의 증가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보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측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영상이나 미디어, 텍스트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술이나 딥러닝 분석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분석할 수 있는 그 대상,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화된 사진이나 우리 영상 같은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 에 대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딥러닝을 한다든지 AI 분석 기술을 많이 만들어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적인 분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 의료, 생활안전 맞춤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빅데이터 AI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 같이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정책 분야 한번 현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금융, 교통 등 부처별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교환 및 기술 교류를 진행한다. 그거를 산업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 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데이터에 대한 교환이나 기술 교류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적인 기반 마련도 중요하더라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제도를 좀 개선해서 서로 데이터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함의를 찾고 예측하고 탐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950년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논의가 시작된 건 1950년대이지만 세부적으로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교 학예 컨퍼런스에서 우리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전성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1970년에 들어서자 우리가 컴퓨터의 계산 기능이나 논리 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공지능 이론은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구현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1980년대에 우리 사람의 신경망을 본떠서 만든 신경망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때를 우리가 2차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프로세서가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기술적 한계에 도달해서 2차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IoT 기술 얘기했잖아요. 많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관리되고 오고 있습니다. 관리되어 있는 거는 우리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관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PU나 GPU 같이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네트워크의 성능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신경망 연구가 다시 활발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출현하면서 AI 기술도 같이 많이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바둑대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우리 3차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상황은요. 우리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을 어떤 산업 환경에서 어떤 산업혁명 환경에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